보우 스님은 경고합니다. 2025년 한반도는 위로부터 무너지고 아래로부터 다시 일어난다. 세상의 중심이 동쪽으로 옮겨진다. 하늘은 닫히고 땅은 열린다. 이 문장은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전환점을 암시하는 상징적 경고로 해석됩니다. 위로부터 무너진다는 표현은 기존의 권력 구조, 체제, 지배 구조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로부터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민중의 자발적인 움직임, 새로운 사회 질서의 형성, 혹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 의식, 구조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우 스님께서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전환기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불안정한 세계의 흐름 속 한국의 운명을 보우 스님의 예언과 비교하면서 미래의 전망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보세요. 보우 스님은 또 다른 예언에서 세상의 중심이 동쪽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쪽은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나라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지칭하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지역적인 중심의 이동이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과 관심이 한반도로 집중될 수 있다는 암시로 익힙니다.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문화적, 영적인 흐름의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특정한 연도를 지목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긴장과 불안정함이 분출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우 스님의 예언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징적인 문장과 시적인 언어로 변화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한 가지 공통된 맥락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무너짐과 일어섬이라는 이중적 구조는 곧 파괴와 재건, 절망과 희망이 공존한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사건 예측을 넘어서 기존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체제의 형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혁신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재편일 수도 있으며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보우 스님의 언어는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상징성과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 수많은 예언가들이 상징과 비유를 통해 미래를 암시했던 것처럼 보우 스님의 말도 구체적인 상황보다 큰 흐름과 방향성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뒤집힘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충돌이나 전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의 변화, 즉 기존 기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의 등장을 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을 정치적 격변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 구조의 변화나 내면의 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단순한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통찰과 준비를 요청하는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보우 스님의 한반도는 뒤집힌다는 말은 단순한 문장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복합적이고 거대합니다. 한반도의 역사 속에는 위기와 전환의 순간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외세의 침입, 내부의 갈등, 급격한 경제 변화와 사회적 충돌, 그 모든 변화의 뒤에는 새로운 흐름과 시대가 등장했습니다. 2025년은 다시 한번 그 전환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인 변화가 아닌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의식, 선택이 모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전환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보우 스님의 예언 중 일부는 경제적인 붕괴와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균열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그가 남긴 문장 중 황금은 검게 변하고 사람들은 땅을 버린다는 말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강하게 다가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황금이 검게 변한다는 말은 곧 돈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금은 오랜 시간 동안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검게 변한다는 것은 화폐나 자산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 즉 인플레이션이나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버린다는 표현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암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을 보존하고 늘리기 위한 가장 안정적인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곧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우스님의 이 예언은 사람들의 믿음이 쏠렸던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더 이상 안정적인 기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닌 전반적인 시스템 신뢰도의 붕괴를 뜻합니다.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우리는 여러 징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 가계 부채의 증가, 부동산 거래의 급감,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까지.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짓누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단지 수치의 변화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일상과 의식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고 나아가 정치, 체제와 권력 구조에도 균열을 발생시킵니다. 보우스님은 단지 현상에 대한 진단을 넘어 구조의 붕괴를 경고하셨습니다. 경제의 위기는 단순한 불경기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가치와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신뢰를 받았던 지도층, 정치권, 경제 권력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 전체가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우스님의 표현 속에는 바로 이러한 연쇄 반응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기존 체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체제를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무너지고 아래로부터 다시 일어난다는 구조와 맞물려 있는 예언의 맥락입니다. 경제의 붕괴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민중의 분노와 움직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참아왔던 이들이 거리로 나오고 권력을 향한 비판과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2025년이라는 해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하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사고가 바뀌는 전환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구조들이 실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새로운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언 속에서 말한 경제의 붕괴는 단지 위기 자체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과 가치 기준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우스님의 예언은 경제라는 구체적인 분야를 다루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구조와 흐름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차분히 성찰할 시점입니다. 경제의 균열은 단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보우스님의 예언 중에는 정치적 혼란과 민중의 반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소리가 올라온다. 이 문장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붕괴와 민중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정치적 전환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상징적으로 권력자, 지도층, 지배 구조를 의미하며 땅은 일반 대중과 민중의 기반을 상징합니다. 위로부터의 충격, 아래로부터의 반발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 속에서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붕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복잡합니다. 진보와 보수, 여야의 대립은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 증오와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지도층에 대한 신뢰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부정부패, 책임 회피, 이념 대립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우스님의 예언과 겹치는 지점이 많습니다. 보우스님은 하늘은 닫히고 땅은 열린다는 말도 남기셨습니다. 이는 곧 정치의 중심이 더 이상 위에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익힙니다. 지도층의 판단력, 도덕성,
통치력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국민들은 더 이상 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치 질서의 등장을 의미하며 기존의 권위와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과 맞물립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통제가 힘을 잃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점점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의 혼란은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과 권력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 사회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민중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로 남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주체로 나서게 됩니다.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 각성한 청년 세대, 지역사회에서 시작되는 자치운동 등은 모두 기존 정치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흐름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보우스님의 예언 속 민중의 소리는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대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정치 구조가 무너지고 국민 스스로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혁명이나 물리적인 전복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가치의 전환, 의식의 변화가 정치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이념이나 계파 중심의 싸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도구로 변화해야 한다는 자각이 점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혼돈과 갈등, 수많은 좌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금씩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위에서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생성되는 의지. 이 의지는 단단하고도 꾸준하게 사회를 바꾸어 갑니다. 보우스님의 예언은 이 같은 민중의 힘, 의식의 성장, 그리고 자발적인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체제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와 기준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집단적 선택입니다. 보우스님의 언어 속에는 그 선택이 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우스님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